2020년 1월 30일 쿠버네티스 문서 한글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성함 적어주시고요. 네, 공지사항으로 대부 117 KU2가 마스터에 머지가 됐고요. KU2에 기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공지사항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멤버십 업데이트 건이고요. 멤버, 리뷰어, 승인자 되길 원하시는 분은 의사 밝혀주시면 방법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슈 PR 리뷰고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회의 시간에 논의해야 될 이슈나 PR 있을까요? 없으시면 117 KU3에서 논의해야 될 이슈 PR 있을까요? 네, 현재 두 개의 문서가 KU3의 PR이 완료가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이 두 문서는 KU4로 넘기는 걸로 결정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KU3는 오늘 머지를 했으면 하고요. 머지 PR을 누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진님이 PR 올려주시고 슬랙에 알려주시면 저희 승인자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U3에 더 추가 이슈나 안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KO4로 넘어가겠습니다. KO4 일단 PR 레귤러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원자 계실까요? 이번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희님이 KO4 마일스톤에 대해서 PR 레귤러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간은 2월 10일 프리즈, 2월 13일 머지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주 주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어떨까요? 네,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KU4에서 더 논의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넘어온 안건이고요. 이제 이미 번역된 문서에 이제 들어있는 오류나 일관성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지난주에 의견 한번 받아봤고요. 오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이덕준님께서 주셨던 의견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기간을 좀 정해서 특정 기간 내에 한번 훑어보는 정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어, 그 기간 동안 이제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좀 미스매칭이 되어 있는지 하고 오류가 얼마 정도인지도 대충 파악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그걸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혹시 뭐 주기적으로 작업을 하든 방법을 좀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이제 특정 마일스톤을 이제 버그 스쿼싱에 집중하는 마일스톤으로 잡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 마일스톤을 이렇게 버그 스쿼싱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어느 기간을 어, 정할 건지 또 얼만큼 긴 기간이 필요할 건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저희 데브 113에서 118으로 넘어갈 때 그 업스트림이랑 차이가 나서 저희가 작업을 못하는 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을 버블 스쿼싱 기간으로 정하고 그때 작업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나중에 머지를 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코드 프리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팀 마일스톤이 아니라 그 시그 독스 마일스톤, 릴리즈 마일스톤이 이제 변경될 때 이제 지금 117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상황을 예를 들면 이제 117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팀 마일스톤 브랜치를 버그 스쿼싱 마일스톤으로 잡자라는 의견이신 거 맞죠? 마지막 그 브랜치가 돼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데브 118의 첫 번째 그 브랜치 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더 다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견 한번 강주인님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 내용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 마일스톤 또는 첫 번째 마일스톤 중에서 저는 마지막 마일스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마일스톤은 이제 업스트림에서 데브 118 지금 이제 개발 중인 데브 118 브랜치가 마스터로 머지되면서 이제 그 아웃데이트된 파일을 이제 캐치업해야 되는 내용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마일스톤은 그래서 버그 스쿼싱에 집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마지막 마일스톤에 한번 스쿼싱을 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려볼게요. 네,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럼 버블 스쿼싱은 이제 저희 한 중간쯤 왔는데요. 117에 117 마지막 마일스톤을 버블 스쿼싱으로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다음 팀장님께 안건. 네네 말씀하세요. 아, 예. 제가 기재를 한 거라서, 그, 코멘트로 남겨주셨던 건인데, 제가 스크린 쉐어를 좀 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안 보이시죠? 네, 화면이 마우스 포인터는 움직이는데 화면은 멈춰 있는 것 같네요. 어느 화면이 보이는 거지? 쉐어로 했는데. 혹시 지금도 안 보이시나요? 웹페이지 창은 떠 있습니다. 근데 그 아, 창이 뭐 스크린이 되거나 지금 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아, 내용은 최근에 PR 올렸던 건 중에서 개행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의견이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게 유지보수를 할 때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 PR을 올릴 때 뿐만 아니라 전에 뭐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개행을 항상 원본 영어 버전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에 그 리뷰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줄이 조금씩 밀렸었는데 이제 리뷰어가 빠지게 되면서 줄이 한 뭐 두세 줄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근데 그 문서에서는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은 15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11 라인부터 14 라인까지가 아예 빈 줄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어차피 이제 다음에 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나 뭐 오류가 있는 문서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 해당 줄에 있는 위치와 실제 영어 원문의 그 문서 위치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그거를 추적해서 번역하기가 좀 쉬울 거라는 판단에 이 줄을 이렇게 4개 줄을 비워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견 주신 거는 그 공백 라인이 이제 2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팀장님께서도 완벽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혹시 기존에 세워둔 원칙이 있다면 그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기존 원칙은 이제 저희 문서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리뷰어 내용은 삭제를 한다였고요. 예제 보시면 이제 리뷰어 삭제가 된 만큼은 화이트 스페이스를 남긴다는 아니었어요. 예제 보시면 그 공간을 다 지웠고요. 어, 저희 이제 문서를 이제 디프를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하곤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디프 툴이 이 정도의 불일치는 다 블로그로 잡아주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인을 정확하게 라인 대라인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PR을 올려주시면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더 좋긴 하겠지만 이제 PR을 작성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영문 길이하고 이제 번역한 군문의 길이가 이제 서로 달라서 이제 양이 달라서 이제 줄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도의 어, 차이 정도는 저희가 디폴트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저는 가능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원칙으로 세워놓고 가이드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다들 맞춰주실 텐데, 어, 조금 어, 어, 그렇게 제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례들이 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얘기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기는 아까 원문에 리뷰어 관련돼 있는 라인 세 줄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똑같이 세 줄을 남겨놓고 아래쪽에 쭈루룩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좀 수월하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뭐 굳이 제가 디프를 통해서 확인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냥 텍스트 에디터를 두 개 띄워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볼 때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원칙은 제공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이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라인 수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diff 명령어를 그 사용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요? 네, 리뷰를 할 때 이제 원문과 국문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원문의 내용이 국문으로 이제 잘 옮겨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원문하고 국문 파일을 디프를 하거든요. 아, 원문하고 국문을 그 diff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 형태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봐서. 음, 저 같은 경우는 그 리뷰할 때 따로 그 저만의 레포를 만들어서 그 원문 파일을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번역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업로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 공백을 추가하는 것도 별로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예 그냥 리뷰어를
없애고 그냥 바로 타이틀부터 추가하는 것도 디프상에서 문제가 별로 없어서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이제 통상 영어 문서랑 영문이랑 제가 번역해야 될 한글 문서랑 같이 두 개를 띄워놓고 그 행을 봐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식으로 계속 나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백이 되는 부분이 뭐 지워야 된다면 뭐 다 번역을 해놓고 나중에 지워서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그러니까 저는 디프를 써서 이제 번역을 하지 않았었던 입장이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행번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요. 근데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지금은 두 개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는 우리가 이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원문이랑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맞출 것인가가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조금 엄격하게 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 공백, 리뷰어 지운 만큼의 공백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아마 두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연기상님은 이제 두 번째 거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라인이 그래도 조금 원문하고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번역을 다 해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실 거잖아요. 빠진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실 때도 옆에서 그 숫자, 그 번호가 이렇게 쭉 잘 맞으면은 약간 확신이 더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빠진 게 없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원칙을 세운다기보다 번역자의 자율에 맡기는 건 어떤가요? 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컨트리뷰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리뷰어 간의 컨센서스를 좀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이슈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됐던 뭐 다 똑같이 하시는 거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조금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으면 리뷰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정 요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동의합니다. 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셨던 건가요? 잘 예, 끊겨서 잘 안 들렸어요. 예. 예, 손석희님 방금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컨트리뷰터의 자유도를 이제 더 보장하고, 리뷰어로서는 이제 그 어느 쪽이 됐든 리뷰어로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면 컨트리뷰터의 자유도를 좀 더 보장하는 쪽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는 라인에 대해서는 크게 엄격하게 이렇게 맞추진 않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제 저희 쿠버네티스 한글화 가이드, 쿠버네티스 문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한글 가이드를 보시면 이제 계행은 이제 문서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요. 이제 어떤 문서는 한 문단 단위로 계행을 한 문서가 있고요. 또 어떤 문서는 가로폭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가로폭 길이가 이제 길어졌으면 계행을 하는 이제 그런 문서 두 가지 종류의 문서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 원문이 가로폭을 기준으로 계행을 한 경우에는 이제 국문도 번역한 문서도 가로폭 기준으로 적당한 이제 폭이 되면 계행을 해준다 정도의 내용을 적은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다른 케이스로 이제 원문이 계행을 하지 문단 단위로 계행을 하는 케이스면은 번역한 문서도 문단 단위로 계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이드를 작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가이드 내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얼핏 기억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가로폭을 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대한이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걸 맞춰서 했던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네, 그러면 혹시 그 컨트리뷰션 가이드의 내용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현재도 지금 나와 있는 얘기처럼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뷰어 간이 그 최대한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리뷰어들끼리 이제 너무 스트릭트하게는 하지 말자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긴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거는 굳이 리뷰어에게 주는 가이드를 굳이 거기에 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별도로 가이드에 업데이트는 하지 않고 이제 저희 한번 컨센서스 다시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아니고요. 슬랙에 한번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본 내용을 공유를 드렸고 일정은 이제 다음 저희 정기 회의 그 날짜에 이제 온라인 회의가 아닌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선 일정부터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때가 약간 일이 약간 몰릴 때
프로젝트가 좀 마무리되는 단계여서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지금 제가 상암동에 있는데 강남역에 그 시간대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야근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최대한 참석하려고는 예,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즈음이면 뭐 시기상은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방에서 올라가는 거라 차라리 금요일이나 이렇게 주말을 조금 끼고 있는 날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네, 그럼 일정을 이제 너무 멀리 잡지는 않고 이제 금요일로 한번 2개 안 만들어 봤는데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선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뭐 그렇게 두 개의 일정이 있으면 슬랙에 이제 좀 올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개 일정으로 슬랙에서 더 참석자가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는 강남 토지 지난번에 김영대 님이 예약 방법이라든가 좀 알아봐 주셨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컨택이 와서 미더블 또 한번 후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저희가 강남에서 미더블 하는데 후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혹시 잠실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그 장소 다 괜찮습니다. 네, 장소에 대해서는 어, 내일쯤 다시 회사 측이랑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협의된 내용 공유 드리고 슬랙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소에 따라서 이제 회비 여부가 이제 스폰서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여부에 따라서 장소나 회비 관련한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 회사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강남 토지에서 진행을 하고 대략 10,000원 플러스 알파 정도 회비를 걷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미더를 한다라고 하면 이 3가지 정도 세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이제 추가하고 싶은 세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세 가지가 충분히 아우르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온보딩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랙 타임에서 이제 강주인님께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혀주셨는데요. 이제 그때 참여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뉴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온보딩 가이드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다른 세션, 이제 회고나 계획 관련해서는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 어, 여쭤볼게요. 회고는 제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이제 플래닝 같은 경우는 혹시 진행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미덕이 결정이 되면 이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홍보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명씩,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할당해서 데리고 오기. 아니, 주변에도 좀 찾아보면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좀 올 것 같고, 뭐 저도 좀, 예, 그런 걸 좀 챙겨서 하면은 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약간 강제성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좀, 예, 그, 홍보를 하는 게 홍보의 활동의 하나로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세션의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제 한글화에 다들 참여해 주시지만 실제로 이제 본업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다들 분명히 어디선가에서 뭔가 되게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서로 어떤 걸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좀 공유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향후에 또 우리가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작업 말고 또 딴 거를 또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또 뭔가 다른 방식으로 또 협업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 커뮤니티도 좀 키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뭐 혹시 가능하면 뭐 본인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해보는 그런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것도 새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컨트리뷰션에만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렇게 좀 판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쿠버네티스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하나 뭐 한 20분? 그 정도 시간 안에서 뭔가 튜토리얼처럼 서버리스 플랫폼 구성해보고 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런 거 가볍게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으시면 뭐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뭐 그런 내용들 제가 하고 있는 일 플러스 뭐 튜토리얼 가이드 정도 설명하는 것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주제를 넓혀서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게 이제 서로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어, 일을 하자,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의견 손석구님 주셨고요. 이제 세션 시작이나 이제 끝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이제 그런 네트워크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세션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이 끝난 이후에 뒤풀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석훈의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한번 덧붙여 봤고요. 명재선님 이제 기술 세션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미드업의 주제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미드업을 이제 저희가 기획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미드업을 쿠버네티스 국내 사용자 그룹에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안 맞긴 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그 저희가 모이는 목적하고 조금 이렇게 좀 벗어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서를 뭐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서비스 문서를 번역하면서 솔직히 저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과 동시에 내가 프로젝트나 뭐 아니면 추후에라도 어떤 내 개인적인 활동이나 회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 정도 이제 나누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컨트리뷰션 경험 공유. 예, 좋습니다. 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이제 다 2시간 내에 다 하기는 가능할까요? 일단 계획 부분은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오랜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각각 이제 4개에 대해서 각각 30분씩 할애를 하면 괜찮을까요? 쉬는 시간 없이. 마지막 컨트리뷰션 경험 공유는 뭐 발언하실 분이 뭐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뭔가 의미 있게 자리가 되려면 뭔가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하는 정도? 뭐 가볍게 하는 수준으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름을 받아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컨트리뷰션 경험 공유. 혹시 온보딩 가이드 하는 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진 않나요? 온보딩 가이드는 컨트리뷰션 할 때 이제 어 얼마나 이분이 뭐 쉽게 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이드를 줄 수 있고 그런 내용인데 반해서 컨트리뷰션 경험은 이제 뭐 간접적으로 제가 기여했었던 그 번역에 대한 경험이 다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 뭐 회사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일적으로 아니면 개인이 공부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컨트리뷰션을 했을 때 이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에 빗대어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컨트리뷰션 경험 공유도 위쪽으로 조금 당겨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혹시라도 어, 어, 새로운 참석자들이 많으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순서상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트리뷰션 경험 공유를 세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명재사님이 좀 준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 분량이 많이 뭐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3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가능하시면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손석구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순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온보드 가이드 다음에 컨트리뷰션 경험 공유가 나을 것 같네요. 네,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의견 있으실까요? 근데 실제 저희 말고 다른 멤버, 새로운 신규 멤버들이 오실까요?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은 의미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참석자 소개 정도로만 표현을 해두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주로 오시는 멤버들 위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각자가 이제 어떤 거 하시고 뭐 궁금하면 또 질문을 해보고 그런 그냥 시간을 가지면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거를 아까 이덕주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 세션 내에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이후에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순서 이름은 아이스 브레이킹 네트워킹 의미는 이렇게 해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적든 많든 이제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한번 하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네트워킹 시간 조금 그 세션을 오프라인 세션을 조금 의미 있게 뭔가 좀 더 넣는다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뷰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뭐 멤버를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해서 뭐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들을 더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잘 되고 있는 부분들 외에 뭔가 더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도출을 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뭔가 액션 아이템을 도출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고 시간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까요? 해고 시간에는요, 아마도 제가 지금 회의록을 아마 쭉 훑어보면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맞췄던 거를 아마 좀 나열을 해볼 거고요. 이슈가 있는데 좀 애매하게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는 재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명재상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오히려 아까 있었던 2020년에 대한 계획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방향성 같은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솔루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자라는 솔루션까지 얻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는 이제 의견을 공유하는 부분은 어, 회고 시간에 진행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네, 문제점을 파악하는 부분까지는 뭐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고를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 회고 시간 내에서 또 말씀하셨던 브레인스토밍 스타일로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네요.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어, 제가 예전에 회고를 했던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면 이제 3F라고 해서 이제 팩트, 필링, 퍼더 액션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서로 공유했던 하는 방식으로 회고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방향성까지 포함하는 부분이라서 회고 시간에 이제 같이 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거고요. 근데 그 참고해서 그렇게 또 비슷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자료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고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전 제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서 경험이 아, 있는 네. 거 말씀드린 거예요. 네, 세션은 이제 네트워킹 빼고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혹시 컨트리뷰션 경험 공유 알파 지원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슬랙에 또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시작하는 단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별도 빅프리를 가질 것인지 또 역시 슬랙에서 한번 의견을 받아볼까요? 음, 네, 생각을 해보니 앞쪽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거울 수 있긴 하겠네요. 서로 각자 하는 내용을 얘기하기가. 그건 이렇게 두고 나중에 참석자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판단이 되면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트워킹 혹시 진행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진행 의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하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니요, 재밌어요. 네, 세션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슬랙에서 이제 결정 안 된 부분 이제 더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안으로 어, 한 명씩 더 데려오기. 네, 저희가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고요. 안 데려오면 멤버 탈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저희 스폰서를 받는다면 이제 잘하면 이제 보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잘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상 수단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좀 제가 협의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세션의 범위는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더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행사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랙에서 논의해보고 결정이 되면 바로 다른 채널에 또 페이스북 사용자 그룹에 공유하는 정도로 홍보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실까요? 저도 그 정도가 좋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오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모임 관련해서 좀 시간 많이 들었는데요. 다음 안건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용어집 업데이트 건이고요. 일단 이제 지난 회의에서 용어집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GitHub 사용하기로 그렇게 변경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저희 이제 그 옮기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어집 일단 현행화하는 PR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집 업데이트와 관련한 프로세스 지난번에 이제 아이디어 주신 내용은 이제 마스터에서 PR 올리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한글화 가이드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쿠버네티스 한글화 가이드 문서에 대한 링크만 남기고 이제 프리즈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잠깐 놓쳤는데, 그러니까 워킹 문서로서 활용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최종 확정된 거는 반영을 GitHub에 하던데,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이슈나 PR로 올린 건에 대해서 그 용어집 업데이트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용어집 변경 프로세스를 이제 기존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GitHub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변경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거친 다음에 웹사이트 리퍼지토리에 현행화를 시키는 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하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지 말자. 바로 GitHub의 PR이나 이슈를 통해서 용어집을 업데이트하자라고 지난 회의 때 이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건가요? 뭐, 이 회의를 이제 끝난 이후에는 저 현행화 PR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되면 그 생성된 PR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한 다음에 걔가 이제 그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면 될 것 같고, 용어집 현행화 PR 생성이라고 이제 처음 기술한 아이템은요. 현재 구글 스프레드시트하고 저희 그 웹사이트에 올라간 용어집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현행화하는 PR 생성하자라는 내용이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집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저희 한글화 가이드에 추가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문제가 되거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PR을 생성해서 하는 프로세서로 바뀌게 되면 그럼 하나의 용어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의 PR이 생성되고 계속 그 PR 용어를 변경하고 싶다는 그 PR을 저희 회의 때 논의하지 않고 리뷰어들 사이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앞으로 계속 이제 번역 시간이 흘러갈수록 용어집이 지금 업데이트되는 개수가 점점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양은 점점 줄겠죠? 그래서 용어집을 업데이트해야 하기 위해서 뭔가 PR을 생성하거나, 음, 그러니까 양이 되게 많다고 하면 그 2주 단위로 저희가 용어집 업데이트 논의를 할 때 양이 되게 많다고 하면 그 PR을 껌껌이 보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업데이트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되게 그 번거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이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해보고 어, 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머릿속으로 그려진 그 그림이 그대로 그렇게 흘러갈지 좀 예상은 좀 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뭐 저는 찬성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기까지 회의가 이제 쭉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결국에는 GitHub 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자고 얘기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어집에 새로 등록된 용어들이 점차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아마 한 회의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마이너한 용어들만 등록이 된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은 GitHub 상 프로세스로 넘겨도 크게 부담이 없겠다라는 이제 그걸 한번 보고 이제 요걸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고 뭐 또 이렇게 해보고 또 생각보다 별로네 하면 또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제 그 의견이 모아진 내용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아이템을 나열해 봤고요. 네, 각각 하나씩 이렇게 담당자 지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제가 해볼게요. 혹시 두 번째 아이템 네, 그거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용어집 현행화하고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이 두 PR은 마스터에 올리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집 업데이트,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할 아이템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 다음 안건 진행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 아카이빙 관련한 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글화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회의했던 내용을 이제 구글 문서 하나에 이제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업스트림 쪽에서는 이제 같은 방식을 썼다가 이제 문서를 이제 분리했었고요. 이제 연 단위로 분리를 했었고, 분리한 문서를 이제 GitHub으로 옮겼어요.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커뮤니티 GitHub에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슈를 하나 제가 등록을 할게요. 혹시 이슈 제가 등록하는데 작업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레스 관련한 문서 용어가 지난 회의 때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이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요. 지금 이그레스 괄호에서 송신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 영어가 뜻하는 의미를 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례는 일단은 없었어요. 저희 용어집 상에서는. 근데 이제 PR 상에서는 제가 리뷰했던 PR, 그 명대상님이 컨트리뷰션 해주셨던 문서는 아마 유경수님이 컨트리뷰션 해주셨던 문서인데 거기서는 제가 이그레스에서 괄호에서 송신으로 하는 거를 수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 이그레스도 실제로는 송신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형태로 그냥 이그레스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뭐 후자의 사례도 이제 허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넣어봤습니다. 일관성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앞쪽 게 낫고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면서 그래도 읽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최대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는 후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고에 어떤 경우에 한글 뜻을 이제 송신이라는 내용을 이제 괄호에 더 붙여야 되는지를 조금 특정해서 비고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건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되게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기술 용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술 용어를 조금 편하게 한글로 알려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처럼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거를 포함을 하지 않았고 이제 이거는 이 용어 등록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따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저는 생각에 심지어 이런 거가 우리가 그 회고 회의를 할 때 미터블 할 때 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의 일관성을 조금 더 우리가 문서의 일관성에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볼 것인지 이런 거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용어집에 이제 두 가지 이그레스 그리고 이그레스 송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등재를 할 때 어느 경우에 앞에 걸 쓰고 어느 경우에 뒤에 걸 써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걸 이제 저희가 비고에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나마 차이는 명사형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 원래 원문의 영어가 명사형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동사형으로 쓰였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또는 뭐 오브젝트로 쓰인 경우와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이외에도 이그레스를 굳이 한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도 다른 이슈라서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처럼 하자면은 명사인 경우에는 이그레스라고 말로 표현을 하고 영어 발음대로 표기를 하고 동사인 경우에는 송신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송신하고 가로에서 이그레스 영어로 한영 변기를 하면 아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일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케이스에는 아마 반대로 송신을 번역으로 하고 영어를 변기를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예전 하던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또는
송신하다? 예, 저도 마지막 세 번째 송신 가로 열고 이그레스로 남기는 게 두 번째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그래서 네, 의견이 어, 송신, 괄호, 이그레스 병기하는 쪽으로 모인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이그레스라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인그레스가 지금 위에 용어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병기를 안 하고 그냥 인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K8S 오브젝트로 있다 보니까 인그레스로 그 표기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그레스 같은 경우는 K8S 오브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따로 오브젝트로는 안 보여서 문서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두 번째만 남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글로 이그레스라는 용어가 유스 케이스가 지금 현재 없다고 하면 네. 잘 모르겠네요. 판단은 안 서네요. 일단 근데 현재 문서에서는 뭐 송신이란 케이스로 쓰인 거기 때문에 네. 뭐 두 개 다 앞으로를 위해서 이그레스로 놔둬도 될 거나 같긴 한데 네트워크 폴리시 부분에 인그레스, 이그레스 룰스라는 게 있긴 있네요. 저는 두 개 다 놔둬도 예, 그냥 이그레스 다시 좀 정정해서 이그레스 또 그냥 그 이그레스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그레스와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이그레스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용례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또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와 무관한 네트워크 트래핑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경우에는 또 의미를 풀어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후자가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는 문제죠. 네, 저희 문서 내에서 이그레스라고 쓰는 경우는 네트워크 폴리시의 이그레스를 정도로 한정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고에 이 정도 기록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안건이었고요. 다른 안건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세요.